여러분은 초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새우 초밥만 보면 진짜 환장하고 먹는데요. 얼마 전에 회전 초밥집에 갔을 때도 생새우 초밥만 한 10접시 흡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한 접시에 2개밖에 안 줘? 그러고 보니 거의 모든 회전 초밥집은 접시별로 가격이 다르고 접시마다 보통 종류별로 딱 2개의 초밥만 올려져 있죠.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초밥이 있으니까 접시에 원하는 초밥을 많이 담아서 주고 나중에 그만큼 돈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 접시에 딱 2개씩으로 제한해서 많은 접시를 집어가게 만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밥 접시와 75년 전 일본 패망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초밥과 전쟁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1945년 미국이 던진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우리나라 등 식민지에서 빼앗아오던 식량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나가있던 일본의 패잔병들과 해외 거주민 등 150만 명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이 식량난은 극심해집니다. 일본 내에 쌀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쌀값은 패망 전보다 130배가 뛰었고 어획량 역시 절반으로 줄면서 일본인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생선의 가격도 금값이 됐습니다.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일본인이 약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급하게 모든 음식점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 일반 국민들의 외식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먹을 것 자체가 귀하다 보니 모든 식재료를 일종의 공공재로 취급해서 배급만 가능하도록 묶어버리고 돈을 받으면서 상업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부 차원에서 막은 것이죠. 이 조치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식당 주인들입니다. 특히 일본의 식당 중 가장 많은 초밥집 주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죠. 그때 초밥집 주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초밥을 아무리 미스터 초밥왕 수준으로 맛있게 만들어도 이걸 돈을 받고 팔면 불법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쌀을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받고 쌀을 초밥으로 가공해주자는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초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자기 쌀을 가져가고 초밥집 주인들은 손님이 가져온 쌀을 요리만 해서 초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요식업과는 달리 재료 자체가 손님의 것이고 여기에 초밥을 만드는 기술에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가공업에 해당했죠. 초밥집 주인들은 이 아이디어를 도쿄 당국에 제안했고 도쿄도청은 초밥집 주인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외식 욕구 충족을 위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다만 도쿄 당국이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공할 수 있는 초밥의 양을 1인당 쌀 한 홉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죠. 한 홉은 대략 180ml의 양입니다. 쌀 180ml면 대충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 정도의 분량인데요. 초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 초밥을 만들면 대략 초밥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획량이 부족했던 당시 여러 종류의 생선을 초밥에 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초밥집 주인들은 대략 한 종류에 2개씩 4-5종류의 초밥을 가공해 접시에 담아 판매한 것이죠. 이 풍습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초밥은 한 접시에 2개씩 올려지고 있고 회전 초밥이 아닌 경우에는 초밥 1인분의 양이 대략 10개 남짓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초밥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문득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모든 초밥에는 고추냉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밥 위에 고추냉이 없이 생선만 얹어 먹어도 허전하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크게 맛이 없다는 느낌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자체의 맛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슬퍼지는 기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초밥에 고추냉이를 넣었던 이유는 살균 효과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초밥이 널리 퍼진 것은 19세기 무렵인데요. 당시는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초밥에 올라가는 생선 역시 싱싱한 경우가 드물었죠. 그래서 실제로 상한 생선으로 초밥을 만들어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추냉이는 강한 휘발성이 있어서 살균 효과가 뛰어나죠. 생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추냉이를 넣어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더불어 생선의 비릿한 맛도 잡는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초밥과 함께 먹는 생강 초절임 역시 같은 이유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초와 생강 모두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생강 초절임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탄생한 것이죠. 무심코 지나쳤던 한 접시당 2개의 초밥,
너무나 익숙하게 먹고 있는 이 초밥도 일제시대 갖은 만행을 겪은 우리 조상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는 초밥을 먹을 때 잠깐이나마 우리의 아픈 역사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